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볼 텐데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뭐냐면 3D 프린터에 맞게 이런 제작한 모델을 속도나 온도 같은 걸 맞춰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성품을 샀다면 아마 거기서 제공해 줬을 거고요. 그 3D 프린터에서 혹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오픈소스형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큐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제작한 드론의 무게를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을 보면 3D 프린팅 할 때 뭘 고민해야 될지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울티메이커라는 회사가 배포한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볼게요. 먼저 이 주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ultimaker.com/en으로 돼 있어요. 울티메이커, 얼티메이커라고 하기도 하고 울티메이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이트로 여러분 접속을 해주시고 자, 여기 밑에 프로덕트라는 파트를 클릭하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이것 중에 소프트웨어 파트에서 울티메이커 큐라라고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게 가장 최신판을 이렇게 첫 화면에 올려놨는데 최신판을 깔면 더 좋긴 한데 옵션이 굉장히 많고 64비트 컴퓨터가 아니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옛날 버전으로 일단 기본 키를 익힌 다음에 잘하면 이걸 사용해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을 다운받는데 다운받는 법은 여기에 View All Versions라고 클릭하면 이렇게 옛날 버전부터 다양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버전 12, 13, 14, 15까지 있다가 이 버전으로 갑자기 점프를 해요. 그래서 이 버전이 사실 최근 소프트웨어랑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 15버전 이하가 옛날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최근인 2016년 7월달 버전인 15.0.4.6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사용할 건지. 근데 또 입력하는 게 복잡하니까 맨 밑에 I don't wanna share my information 하면 아무것도 안 넣고 다운받 가능합니다. 자, 클릭하면 크롬 기준으로 자동으로 다운이 됩니다. 약 한 20메가 정도 되는데 조금 기다리면 다운이 다 됩니다. 자, 이제 다 다운이 됐네요. 실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next 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설치가 끝나가네요. 자, 설치 끝나면 드라이버 깐다는데 이거는 아두이노 드라이버 가는 거예요. 사실 아두이노랑 3D 프린터가 보통 아두이노로 된 경우가 많은데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기능이 그냥 오케이 누르시면 되고 넥스트 하고 스타트를 누르게. 스타트를 누르면 이런 말이 나와. 이게 뭐냐면 뉴 버전이 아까 봤죠? 새로운 버전 되게 많거든요. 옛날 버전 쓰지 말고 새거 쓰란 얘기인데 자, 요거는 이해하시면 다운받는 그쪽 화면으로 가요. 그냥 아니요 하면 됩니다. 클릭하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왔는데 이 화면은 15.04.6 버전 이전보다 뭐가 좋아졌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 오케이 하면 되고요. 처음에 실행을 하면 사실은 제가 컴퓨터에 이게 깔렸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왔는데 처음에 하게 되면 Add New Machine이라고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이 상황이 나와요. 여러분 또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 실수했다면 이걸 다시 프린터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3D 프린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등록을 해서 쓰라는 거야. 3D 프린터마다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세팅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등록을 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next 하시고 첫 번째 나오는 select your machine은 여기 울티메이커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울티메이커에서 나온 모델들이 있는데 일단은 other에서 여기 있는 거 아닌 걸로 일단 테스트를 해볼게요. 울티메이커 2로 해도 되겠다. 자, 울티메이커 2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특별히 3D 프린터가 있다면 그걸 정해주면 되는데 없다는 전제하에 그냥 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혹은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지를 판단하는 정도니까 울티메이커 2 정도로 이러면 안 되죠. 일단 other로 하겠습니다. other로 하고 next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것도 뭐냐면
그 오픈소스 계열의 3D 프린터를 등록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커스텀을 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를 넣을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 뭐 씬네임은 여러분이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뭐 1, 2, 3, 4를 넣어도 상관없고, 뭐 3D 프린터라고 넣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3DP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사이즈는 여러분이 사용할 3D 프린터의 가로, 세로 크기인데, 보통 프린터가 밀리미터 기준으로 150에서 200 정도를 많이 쓰는데, 그냥 200 정도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건 임의의 값입니다. 그리고 요건 높이인데, 일단 55mm 정도로 그냥 주고 시작할게요. 노즐은 보통 0.4를 많이 써요. 그래서 0.4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전에 히트베드도 오늘 하고 시작할게요. 히팅베드 쓰는 경우도 있어서 설명하려면 여기 켜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면 자,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자, 이게 위에가 이렇게 짧은 이유가 아까 55mm 넣어서 그래요. 이걸 만약에 더 높이면 더 크게 나와요. 만약에 방금 넣은 값을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머신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머신 세팅으로 가보면 방금 집어넣은 그 값이 그대로 나와요. 저는 루고라는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미리 값이 있는 거고, 여러분 아마 이게 없을 거고 요거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0, 200 가로 세로 55는 높이인데 뭐 이것도 한 150 정도로 넣어볼까요? 지금은 그쵸, 넣자마자 여기 커졌어요. 이렇게. 사실은 높이는 한 50mm 이상만 돼도 큰 문제가 없어서, 자, 일단 이렇게 넣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의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그 필라멘트가 필라멘트에 대해 얘기하자면, 필라멘트가 뭐냐면 3D 프린터의 재료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선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2.85mm가 있고 1.75가 있는데 한국에선 거의 1.75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보면 필라멘트 칸에 1.75라고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칸이 레이어 하이트인데 요거는 한 층의 높이예요. 0.1 하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나오는데 보통 0.2를 많이 써요. 왜 0.1을 많이 쓰냐면 노즐이 0.4니까 절반 값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0.1 쓰는데, 품질을 좋게 하려면 0.1 혹은 0.25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냥 기본 값으로 0.2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hell thickness는 그 두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껍데기, 프린터를 이렇게 하면 껍질을 이렇게 프린터가 만드는데 그 두께예요. 0.8이라는 얘기는 0.4짜리 노즐로 두 번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특히 쉘 thickness가 중요한데, 그 3D 프린터 그 드론 같은 거 만들 때 꽉 채우게 하려면 요 쉘 thickness를 크게 하면 꽉 채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ottom thickness가 들어가는데 요 값은 바닥이랑 높이를, 그러니까 바닥과 맨 위에를 몇 층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0.6이니까 한 층 0.2로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0.6이라는 얘기는 세 층을 올린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3D 프린터로 뭘 만들었는데 뚜껑이 덜 덮이거나 위에가 좀 엉성한 경우에 요거를 조금씩 올리면 되는데 0.7 하면 이상해요. 왜냐면 0.2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0. 하면 8 이렇게 0.2 단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다음 필 덴시티는 속을 채우는 건데 3D 프린터는 속을 100% 보통 채워서 하진 않아요. 보통 만약에 단단해야 되면 한 50%만 해도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기본 값은 2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기계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100%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속을 좀 비우고 싶다 그러면 이걸 뭐 30% 혹은 20%로 해도 괜찮아요. 저는 100%로 하겠습니다. 프린트 스피드는 기본 값이 50인데 그냥 기본 값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팅 템퍼러처는 요거는 그 필라멘트를 녹이는 온도예요. 일반적으로 그 PLA라는 필라멘트를 쓰게 되면 210도, 215도 정도를 많이 쓰고요. 물론 200도나 190도 정도 쓰는 프린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 템퍼러처는 바닥에 그 온도가 따뜻하면 플라스틱이 떨어지질 않는데 차가운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프린터마다 다르긴 해요. 바닥면이 굉장히 잘 붙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베드는 온도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서포트 타입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샘플을 가져와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샘플은 제가 팅커캐드로 만든 요걸 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이게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프린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사이즈를 머신 세팅해서 굉장히 작은 프린터들은
이걸 100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00백은 10cm급이에요. 만약 10cm급에다가 이걸 집어넣었다고 치면 이렇게 회색으로 나와요. 이건 이 모델링 된 게 너무 커서 프린터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미니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cm 정도까지는 되는 프린터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0으로 지정을 해서 200으로 했습니다. 자, 노란색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걸 그 드론이 뒤집어진 상태로 프린트를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고, 왜냐하면 이걸 돌리게 되면 물론 이걸 클릭하고 밑에 아이콘 3개 중에 첫 번째 걸 클릭하면 돌릴 수 있는 선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실제 조립이 되면 이런 상태로 아마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붕 떠 있는 파트 그 받침대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프린팅 시간도 더 걸리고 그리고 재료도 더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걸 미리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요 위로 이렇게 하고 요 물병 같은 표시가 있는데, 여기서 맨 밑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면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자, 이걸 보면 전체 크기로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옵션을 좀 바꿔볼게요. 자, 서포트 타입이 뭐냐면 붕 떠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 이 상태로 만약 프린트를 하면 이 부분이 붕 떠 있기 때문에 축 처져 버려요. 당연하죠. 중력 때문에 올라가다 축 처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받침대를 에브리웨어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하면서 다시 뭔가 생겨요. 이 밑에 보면 지금 계산 중인데, 자, 이렇게 이런 무슨 색이지? 약간 진한 녹색 같은 게 생기는데, 이만큼이 더 생기면서 이걸 나중에 또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게도 아까보다 아까 12, 13g이었는데 지금 24g으로 거의 2배만큼 쪘어요. 물론 뭐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많은 걸 나중에 다 제거해야 되고, 제거하다 보면 이 밑에도 되게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드론을 제작할 때는 이걸 뒤집은 상태로 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드론을 설계할 때 이런 특성을 안다 그러면 바닥면을 딱 붙일 수 있게 평평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에 특정 부분이 튀어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본드로 붙이거나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튀어나와도 이거는 완전히 다 밑에 마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윗면을 완전 평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좀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드론을 이런 식으로 프린트하지 말고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재료 양도 보세요. 아까 지금 2시간 34분 걸린다고 나왔어요. 아까 그 똑바른 상태에서. 근데 뒤집으니까 시간도 1시간 13분으로 줄어들고 양도 13g으로 실제 요것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랫폼 어디션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3D 프린팅 할 때 바닥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망해요. 요것도 제가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보면 기본으로 이렇게 테두리 정도만 하고 나서 이 프린터를 한다고 여기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프린터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바닥이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플랫폼 어디션 타입에 브림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또 계산합니다. 바닥면은 더 넓혀져요. 그래서 장점이라 그러면 프린팅 실패를 많이 줄여줘요. 그런데 단점이라 그러면 이걸 또 다 뜯어내야 돼요. 이 뜯어내는 것도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도 조금 더 걸리게 되고요. 그런데 프린팅을 실패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닥면을 평평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브림 없이도 큰 문제 없이 프린팅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프린팅이 잘 안 돼요. 물론 여러분 3D 프린터를 쓸 때는 3D 프린터를 잘 쓰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큐라 기준인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어드밴스드로 가보면 뭘 조절할 수 있냐면 바텀 레이어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면의 속도인데, 보통 프린터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첫 번째 면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 너무 빨리 확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면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하면 아무리 복잡한 형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게 요거예요. 바텀 레이어 스피드라는 건데, 다른 프린터, 상용 프린터나 그런 데도 이런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그 면을 만드는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속도를 많이 낮춰서 한다 그러면 프린팅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큰 틀에서는 개념을 많이 아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 이 프로그램이 큐라라는 프로그램인데 큐라 사용법 혹은 큐라 설정법 이런 걸 검색을 많이 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큐라 세팅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델링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있고 아까 했던 그 레이어로 미리 보기로 들어가 보면 아까 봤던 이런 게 나오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기 60이라는 숫자가 60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마우스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움직여 보면 같이 움직여요. 첫 번째 어떻게 나오는지 쭉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모델링 하다 에러 나서 이 모델링 파일이 에러 난 경우도 있는데 에러 난 경우에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뭔가 중간 이렇게 하는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에러 난 파일을 미리 확인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하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보이는데 예를 들면 노멀 모드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실제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